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고 선생입니다. 오늘은 18시간 동안 계속해서 자정까지 깨어 있다라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그 책의 내용에 나오는 잠과 관련된, 즉 수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잠들지 못하는 사회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하루에 몇 시간씩 주무시는가요? 보통은 뭐 6시간을 잘 수도 있고 뭐 7시간을 잘 수도 있고 더 많이 자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우리가 뭐 성공을 꿈꾸거나 아니면 이제 학생이어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 잠을 많이 줄일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이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19시간, 18시간 이렇게 계속 깨어 있다라면 이거는 앞에 우리 제목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술에 취한 것만큼, 우리가 술에 취하게 되면은 인지력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판단하는 능력이 사고 능력 자체가 틀릴 수도 있고, 그리고 느려집니다. 네, 이렇게 손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실제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그만큼 잠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려고 잠을 줄이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을 줄이기 위해서, 결국 깨어있기 위해서 하는 게 카페인 내지는 뭐 이런 관련 음료들을 섭취하는 것들을 하게 되죠.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만, 실제적으로 그게 내가 깨어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지 우리의 뇌는 집중을 못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인지가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면서도 그렇게 못하는 경우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죠? 네, 수면 부족의 문제점은 이 집중력이라는 것인데요. 자, 집중력, 우리 앞에서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잠을 줄이는데, 결국 이게 부작용을 나타내는 게 집중력이 오히려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잠을 안 자고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어난다기보다는 내 몸이 망가지고 집중력도 떨어진다는 건데, 실제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죠? 근데 나도 모르게 왜 잠이 부족하고 잠을 억지로 참게 되면, 여러분들 이 국소 수면 상태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꾸벅꾸벅 조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잠을 정말 많이 자야 되는데, 이런 성인처럼 이렇게 꾸벅꾸벅 조는 상태가 아니라 행동이 오히려 과해지는 상태가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자지 않으면 우리 몸은 그 상황을 위기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네, 지금 몸이 위기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위기에 따른 이상 행동들을 반응들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내가 줄여서 뭔가를 더 얻는다라고 느끼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교감신경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 몸에 아까 말한 그 위기의식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됩니다. 일단 위기 상황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우리 몸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당을 이렇게 미리 축적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패스트푸드 같은 거를 선호하게 되고, 당 보충을 해야 되니까 이런 에너지 음료 같은 거, 그죠? 그런 당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을 선호하게 되고 계속 그거를 축적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심박수 자체도 증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잠을 줄이는 거는 정말 우리 책에서 나온 것처럼 그냥 내가 놀기 위해서 또 잠을 줄일 수 있죠. 그죠? 내일은 주말이니까 오늘은 늦게 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드라마를 보거나 이렇게 그냥 놀면서도 늦게 잘 수가 있는데도 우리 뇌는 그거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내 지금 몸 상태가 위기 상황이구나 라고 인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당하게 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책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섭파 수면이라는 거는 이제 그 우리 렘 수면 말하는, 그러니까 충분히 잠을 자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뇌는 낮 동안에 우리가 많은 활동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찌꺼기들을 청소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뇌 대사서 부산물을 제거한다라고 해놨죠. 그죠? 그래서 잠이 들면은 뇌는 이 액체로 헹궈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뇌 척수액은 뇌에서 독성 단백질을 씻어내 간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간에서 이 독소를 없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충분한 수면 상태가 돼야지 우리 몸에 이 독소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계속 잠을 줄이면서 공부를 하겠다, 어떤 일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 피로가 누적이 되겠죠. 그래서 집중력이 부족해지는 거고 머릿속에는 결국 이 독소들이 차서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제 질환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 잠이 보약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충분한 수면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아까 집중력 얘기 계속했는데 이 잠을 충분히 자게 되면은 이제 창의력 오히려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이렇게 샘솟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자는 시간 동안에 우리 낮 동안에 있었던 그런 뭐 공부를 했다라면 공부한 거, 경험한 거 이런 것들이 결국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잠이 꼭 필요한 거죠. 예, 충분한 잠이. 그래서 장기 기억 전환도 용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마다 환경이 다른데 나는 낮에 자고 밤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정 수면 시간은 사람마다 또 패턴이 다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한 달 정도나 뭐 일주일, 2주 이런 식으로 간격을 두고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시간 잤을 때 내 몸 상태, 컨디션이 좋은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뭐 1월 달부터 이렇게 몇 시간씩 자는지를 체크해 봤거든요. 그래서 6시간을 잤는지, 7시간을 잤는지, 뭐 8시간을 잤는지 이렇게 아무래도 좀 수면 시간이 줄어든 날은 집중도 잘 안 되고 뭔가 몸의 컨디션이 좋지를 않으니까 기분조차도 그렇고 그 기분 때문에 우리는 잠이 좀 덜 깬 것 같아 이러면서 또 커피를 찾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조금 파악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6시간을 자면 충분하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는 8시간은 자야 돼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시간을 좀 나의 그 수면 시간, 적당한 수면 시간을 파악을 해 두시면은 그 시간을 유지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우리가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우리가 왜 자기 전까지 휴대폰 들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2시간 전에는 최소한 이렇게 전자기기, 우리 전자기기 꼭 휴대폰뿐만 아니라 뭐 노트북도 그렇고 뭐 TV도 틀어놓고 많은 것들이 우리가 불을 꺼야 잘 수 있는데 많이 노출이 돼가 있죠, 그죠? 그래서 뭐 24시간 내내도 틀어놓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예전에는 뭐 촛불을 켜던 시절, 그 예전에는 그죠? 동굴에서 살던 시절 일때는 그냥 불이 없으니까 자게 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현대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블루라이트를 일부러라도 차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시간 전에는 조금 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핸드폰은 내 머리맡에 알람으로 보통 많이 해놓는데 사실은 계속 쳐다보게 되죠. 그리고 눈을 뜨게 되면 핸드폰부터 찾게 되죠. 물론 이제 알람을 끄고 시간을 보는 용일 수도 있겠지만 잠깐 또 휴대폰을 확인하다 보면 또 우리가 또 그 유튜브라든지 다른 것들을 계속 보게 되죠. 그죠? 그래서 핸드폰은 좀 다른 곳에, 다른 방에 두게 되면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잠을 줄이게 되면 내가 더 많은 일을 한다, 생산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책에서, 많은 책에서 얘기하듯이 이 오히려 집중력, 사고 능력, 기억력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수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카페인을 먹는다, 또 잠이 안 와서 또 못 주무시는 분들도 약에 의존하시는 분도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계속적인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잠이 안 온다라면은 이제 좀 뭐 운동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좀 패턴을 조금 더 바꿔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들쑥날쑥이 아니라 내 루틴을 좀 더 일상의 그 루틴을 좀 이렇게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수면 시간도 맞추고 낮에는 어떤 일을 하고 몸에 피로도가 조금 있어야 또 잠이 잘 오겠죠, 그죠? 그래서 적당한 수면 시간을 좀 파악하고 그 시간을 지키면 좀 더 생산적인 일을 더 시간을 더 오히려 집중하면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요한 할이라는 분이 쓴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 중에 수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 되게 괜찮은 책이거든요. 한번 시간이 되시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